자,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 승리를 선언하고 앞으로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지 이 동결을 말하는 건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내용만으로 볼 때 비핵화라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이 동결만을 이야기한 거죠. 북한의 발표는 ICBM을 포기하는 것,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핵 비확산,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포기 이러한 메시지만을 내놓은 것이고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나가면서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나가면서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핵 동결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달했다는 것이 우리 정의용 특사에게 전달한 비핵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있는 핵무기들이 아까 저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20개에서 60개까지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도 있고 또 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장은 보유를 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보유국 지위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낳는 것이고요. 물론 뭐 그것을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은 그것을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살라미 전술처럼 우선 미국과는 ICBM만 먼저 협상을 하고 그때까지 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무기는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해서 자기 경제가 회복될 쯤 되면은 시간을 끌거나 하면서 다시 협상을 깨면서 자기들은 핵을 보유하고 경제는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전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나설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는 이 상황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도 아주 정교하게 미국을 유인하는 전략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미국이 명분상으로는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 청문회 내용을 보면은 우선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ICBM 거래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북한은 그 지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한꺼번에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미사일과 핵도 포함해서죠. 핵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 병진 노선의 완성을 의미하고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지원을 많이 요청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지원을 요청한다? 이걸 받아들이고 경제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경제 지원은 지금 당장에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것이 될 거고요. 할 수도 없다는 것은 지금 유엔 제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경제 지원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지원 문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지원을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북한이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도 우리는 비핵화가 이행되어야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조건부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유도하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회담이 다음 주 이제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에 조금 비중을 높여서 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비중이 높아가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 지원을 논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성급하게 나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 지원 부분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부분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밝힌 바도 있고요. 핵심은 비핵화와 평화 문제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죠. 북한의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이 왔다 갔다 변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지금 북한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만약에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변화된 건 없고
회담은 계속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살라미 전술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비핵화 예. 커미트먼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알고 예.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확인해 가면서 예. 우리가 모든 정책을 그러니까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경제 지원이라든가 외교관계 수립이라든가 이번에 뭐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이 될 수 있다는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모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함께 가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는 종전선언은 말뿐인 것이고 평화협정은 종이장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하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